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가볼 때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랍 한 종목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도 언급을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까지 양적 긴축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긴 했지만 시장은 그냥 반등을 해버렸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상승폭이 조금 두드러졌었는데 중소형 혁신 기술주들이 크게 반등을 했던 점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좀 잔고를 보시면서 좀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어제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무슨 종목이 있을지 바로 리스트 보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크게 상승을 어저께 증시가 했으니까 크게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요. 2위와 3위에 있는 것은 원유, 그러니까 에너지 주식들입니다. 유가가 어제 또 한 번 껑충 뛰면서 좋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주인 라스베가스 샌즈도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홀로 17%라는 높은 성장을 보인 1위 일루미나라는 종목 들이대 보겠습니다. 일루미나는 좀 생소하게 들리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이고요. 유전체 진단, 분자 진단이라는 영역에 있는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사람들이 가진 DNA 구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종양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조기 진단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는 이런 차원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도 유망한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60배가 넘어가고요. PER이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70조 원 정도 하는 꽤 큰 기업입니다. 어제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미국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JP모건에서 연 가장 큰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아주 성행 중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루미나도 여기에 참석을 했고요. 여기서 회사의 실적과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목표가를 좀 같이 상향시키는 움직임들이 나타난 거죠. 대체 실적이 어땠길래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숫자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루미나의 실적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제일 왼쪽 위부터 보시면 되는데 지난 4분기에 25%라는 굉장히 높은 상승을 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각 종류별로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분기 매출도 신기록, 제품 출하량도 신기록, 각 층의 신기록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2020년과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 신규 고객이 엄청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이죠. 신규 고객이 늘어났다는 점은 향후에도 추가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같이 커졌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도 아래에 보시면 회사가 제시를 했는데요. 투자자들의 생각보다 높았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주가가 축포를 쏘아 올린 듯 합니다. 일루미나는 DNA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예방하는 플랫폼 기업인데요. 문제는 글로벌하게 암과 관련한 모든 것에서 이런 DNA 진단 분석 기술을 사용하는 비중, 즉 침투율이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DNA 유전자 진단 프로젝트를 예전에는 게놈 프로젝트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벌써 한 20년 전 된 것 같은데 일루미나 같은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 게놈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해석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들, 기업들, 그리고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앞으로 헬스케어 쪽으로도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기승전 반도체입니다. 다음은 이제 하락 종목인데요. 어제 급등했던 모더나가 오늘은 또 하락 순위에서 손을 들고 맨 앞에 서 있네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배달 피자 업체인 도미노 피자도 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백신 기업들이 좀 눈에 띄니까요. 미국 코로나11 확진자 숫자를 제가 추이로 가져왔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추이인데요. 1월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하루에 14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10%가량 약 14만 명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하고요. 치사율 자체는 낮을 수가 있지만 병원에서 인력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을 법도 한데요. 하지만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좀 의미심장한 기고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무려 2008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의 기고인데요. 본문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벌써 미국 신규 확진자의 95%를 차지하는 대세 바이러스라는 건데 오미크론 바이러스한테는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히 밀고 있는 백신 의무화 정책은
의무화 정책에 대법관은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는 게 그 요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탑티어 메이저 언론사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좀 중대한 시대 흐름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래서인지 코로나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들이 어제는 좀 약세를 보인 하루였었습니다. 도미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왜 그런지는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도미노의 월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가 도미노 피자의 월봉 차트고요. 아래가 이제 도미노 피자의 매출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출도 오르고 그에 맞춰서 주가는 더 올랐었죠. 매출 성장률은 계속해서 10%라는 높은 음식료 기업 중에서는 이 정도 매출을 보이는 건 굉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영향은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고요. 오히려 코로나의 수혜를 입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게 도미노 피자입니다. 왜냐하면 도미노는 손님을 맞이해서 외식을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라 배달과 포장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온라인으로 피자를 주문한 사람의 비중이 70% 이상이라고 하니까 언택트 시기에 더욱더 빛났던 게 도미노 피자입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도 공포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모더나 CEO가 말했듯이 어쨌든 연말까지는 이제 미국은 엔데믹에 접어들 것 같고 하니까 코로나 수혜주인 도미노의 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배달보다는 외식으로 나설 것이고 월가에서는 그래서 도미노 피자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노 피자 최근에 세일 많이 하던데 퇴근길에 도미노 피자 하나 사가려고요. 맛있겠습니다. 다음은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오랜만에 코너를 좀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미래에셋증권의 모든 고객분들께서 선택한 10종목에 대한 이야기 바로 가겠습니다. 1월의 첫째 주 굉장히 험난한 증시였었는데요. 험난한 증시 속 여러분들의 선택은? 테마를 제가 적어놔서 아시겠지만 이런 한 주는 처음이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고 작정하고 좀 선택과 집중으로 매매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은 전기차와 친환경 쪽이죠. 먼저 전기차 쪽으로는 테슬라가 또 1위를 차지했고요. 11월 초부터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도와 관련해서 급락을 하다 보니까 2달 동안 매수를 엄청나게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환경 쪽도 그렇지만 확실히 두 핵심 테마에 대해서 ETF로 대응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테마형 ETF의 인기를 유감없이 발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국 쪽 전기차와 친환경에 관심들이 많으셨는데 워낙 중하권 주식들이 조정을 작년에 많이 받다 보니까 올해에는 흐름이 좀 바뀔 거야, 다를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중하권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오랜만에 중국 주식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기업인 창신신소재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창신신소재는 2차 전지에서 분리막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전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퀀텀스케이프 같은 전고체 전지가 대세가 되지 않는 한은 분리막은 계속해서 쓰일 것이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창신신소재는 어떤 기업인지 매출 구성으로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되게 상관없는 기업이었어요. 담배와 식품용 살균 패키징 이런 포장지를 만드는 업체였었습니다. 2018년에 그런데 인수합병을 통해서 2차 전지 분리막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또 다른 분리막 회사도 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무시 못할 공룡 기업으로 성장을 좀 했는데요. 참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이렇게 갑툭튀로 급성장한 기업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 차트는 주봉 차트고요. 작년 7월부터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반복한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오다가 좀 최근 지지선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네요. 더군다나 어제는 좀 특히 강세를 좀 보였는데 작년 예상 실적을 발표했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순이익이 무려 140%가량 상승하는 그야말로 폭증한 기염을 토했던 건데요.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전에 분리막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그런 건지 개념부터 짚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배터리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배터리의 핵심 물질은 총 4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입니다. 저렇게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게 왼쪽 걸 보시면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음극재에서 양극재로 리튬이온이 분리막을 거쳐서 이동을 하고요. 반대로 충전할 때는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그 리튬 이온이 되돌아가게 됩니다. 분리막은 리튬 이온만 잘 통과시키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네 가지 물질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투자하실 때 재미도 있고 수익률도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더 재밌기도 하고요. 양극재는 2차 전지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고요.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배터리 수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해질은 리튬 이온을 이동시키기 위한 핵심 매개체고요. 마지막으로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이 닿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분리막이 제대로 막지 못하게 되면 양극과 음극이 만나게 되면서 순간 쇼트가 발생해 불이 납니다. 분리막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같은 플라스틱 합성 수지로 보통 제조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분리막의 위상이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어떤지 나타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배터리 셀을 만들 때의 원가 비중인데요. 양극재 다음으로 분리막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만큼 비싼 물질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배터리 구성 물질들의 마진 추정치인데 분리막이 다른 물질들보다도 마진이 가장 높은 재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분리막이 정말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중요한 분리막 시장에서 그렇다면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창신 신소재가 2020년에 점유율이 25%, 4분의 1이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올해에는 이 시장 점유율이 더 벌어진 거죠. 33%, 3분의 1 수준까지 확대됐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창신 신소재에게 점유율이 확 집중이 되고 있고 과점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창신 신소재의 고객들이 아주 짱짱하기 때문입니다. CATL,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파나소닉까지 비아디도 있고요. 이런 모든 이제 거대 기업들이 창신 신소재의 고객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배터리를 많이 팔면 팔수록 창신 신소재의 매출은 올라가게 되겠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창신 매출에 있어서 CATL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한국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질도 좋고 고객들의 국적도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올해에도 중국 전기차 시장과 그에 연동된 2차 전지 시장은 고속 성장할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작년부터 전기차와 2차 전지 생산량은 매달 200%씩, 그러니까 3배씩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대단해 보일 정도죠. 또한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다는 건데요. 베이징시는 올해 신규 등록 차량의 무려 7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어찌 보면 좀 믿기 힘든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가 올해도 엄청나게 팔릴 것으로 보인다면 그만큼 분리막과 같은 재료를 필요로 하는 수요도 덩달아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분리막에 대한 수급 전망표를 보시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분리막이 공급 부족, 그러니까 쇼티지가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초과 수요인 시장에서 공급자는 당연히 우위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요. 창신 신소재에게는 시츄에이션이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리스크는 없느냐? 우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동종업계들을 제가 열심히 찾아봐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온 건데요. PER이 다른 회사들보다 심지어 SKI 테크놀로지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역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주식은 남 눈에 좋아 보인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 증가율이라든가 매출 총익률을 봤을 때는 다른 기업들보다 괄목할 정도로 좋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연간 매출 증가율이 앞으로도 쭉 유지가 될 수가 있으면 현재의 PER은 그렇게 중요치 않은 요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논리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역시 저희는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평생 공부해야 되는 순달람은 그러면 또 공부해서 내일 또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휘잇!